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와 딜라이브TV가 공동 기획한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 이슈 경기 북부 대개발 토론의 진행을 맡은 지역구입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 북부의 상황은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선포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경기 북부 대개발은 경기도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는 360만 명의 경기 북부 도민들, 오랫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강요당한 이들을 위한 개발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곳에 나와주신 네 분의 도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 경기도 의원 명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자랑스러운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이죠. 연천군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시 도의원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 네 분의 그 의원들 모두 그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오늘 뜨거운 토론이 기대되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말한다. 핫 이슈 경기 북부 대개발. 먼저 첫 번째 주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 흔히들 느끼는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나 격차가 나는지 따져본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22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서는 각종 통계를 인용해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산출했는데요. 이에 의하면 경기 북부 지역은 인구 비중은 26%이나 지역 총생산액, GRDP라고 하는데요. 그걸 따지면 경기도 전체의 17.3%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북부 지역구 그 산업 구조는 섬유 제품, 가구 제조업 등 그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산업 중심이고 이에 반해 향후 경제 성장을 그 담보하는 지식 산업 기반은 주로 수도권 남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볼 때도 경기 북부 지역을 전국 시, 도와 비교하면 그 고속도로 IC 접근성이 19위, 고속과 철도역 접근성이 17위 수준인데요. 이 순위가 경기 남부는 각각 6위와 9위로 훨씬 높았죠. 여기 계신 도의원들은 그 이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요. 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특별시는 유일하게 경기 북부 중에서 이제 108만 인구를 가진 큰 도시죠. 근데 남부의 용인시나 화성시에 비해서 경제적 상황에서 많은 차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고양시는 근무지 기준 취업사보다 거주지 기준 취업사주가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그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취업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양시 그러면 이제 베드타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는 말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 보면은 그 거주하는 취업자 수가 고양시는 55만 5천 명인데 비해서 고양시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한 40만 8천 명으로 한 13만 7천 명 정도가 더 그 많은 걸로 봐서 고양시에서 예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그 취업자 수가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로 봤을 때 9만 명이 거주하는 데서도 한 9만 명 정도 많고요. 이 원인을 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기관이 튼튼한 데 비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법이나 그다음에 이게 군사보호 시설
그 규제로 인해서 산업 입지가 아주 취약하고 대기업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이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기존 도시하고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원인 때문에 사실은 북부하고 남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자꾸 저희들 수정법도 좀 개정을 해달라, 완화를 해달라 하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 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명 의원님께서 고양시를 이제 고양시가 이제 100만 회 이상의 특례시인데 거기를 이제 비교해서 세부적인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경기 북부에서도 북부, 북단, 최북단 있고 접경 지역, 경기 북부의 상징적인 지역하면 연천을 많이 꼽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2022년도 경기연구원 자료를 통계로 해서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남부의 북부의 격차는 그것보다 더 와닿죠. 우리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은 과거와 지금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북부와 남부의 어떤 지리적, 환경적 차이도 있고 또 각종 인프라에 대한 차이, 또 경제 수준, 문화 수준,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원인을 이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접경 지역으로서의 어떤 군사 규제, 또 문화 규제, 환경 규제에 따른 중적 규제도 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심화된 거는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의 어떤 거다. 그러니까 정부의 탓도 있다. 남부는 일찌감치 산업화, 도시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을 시켰고, 북부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 규제를 포함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또 공적 자금을 적게 줘서 개발 속도를 일부러 더디게 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얘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중앙 정부에서 국가 주도의 하에 경기도 남부 북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저희 경기 중북부의 이제 지금 현재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앞서 우리 경기연구원 논문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나 지수에서 나온 것처럼 낮은 재정 자립도라든지 또는 지역 내 총생산 GIDP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저희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IDP가 낮다 보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타 시군에 가서 그 경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그 고속화 철도역 접근성이 17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남부는 6위, 9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경기 북부는 일단 철도 대중교통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그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경기 북부에는 5개 고속도로가 있는데 전부 다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저희 의정부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2곳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 다음에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죠. 근데 이 두 고속도로에 의정부에 진출입하는 IC가 있는 구간들은 전부 다 민자 고속도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제로 거리당 통행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건설비에 대한 차익에 대한 통행료는 결국 우리 북부 도민들이 현재 지불하고 계시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지역에서 산업 기반이라는 것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가민업체 권역이거든요. 그럼 기업 하나 이렇게 유치하거나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민들도 경제활동이나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타 시군으로 가시는데, 이 이동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불합리한 지금 그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왜 우리 경기 중북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의식이 우리 주민들의 그러니까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이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대선 운동 기간에 저희 경기 북부에 오셔가지고
또 경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반환 또는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 임대 방식이라는 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셨고요. 또 그 기조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 기조가 특별한 희생을 했던 우리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기 중북부에 있는 도민들은 지금 많이 지금 환영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 북부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는 규제로 인해서 기업 유치가 어려운데 수도권의 신도시 해결 공간으로만 사용됐죠. 잘못된 신도시 정책으로 그나마 자생했던 중견기업들이 보상을 받아서 경기 남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충청도로 다 떠났습니다. 그 결과 세수의 원천이 되는 기업이 떠나면서 양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순유입 순위가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늘어나면 지출이 많이 돼서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주시의 과거 20년 전에 세수 구조를 보게 되면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복지, 문화복지, 모든 복지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미래 그리고 경기 북부의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반면 경기 남부 이천시를 한번 살펴보면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만 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대기업이 없는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매우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북부에 집중된 각종 규제 그리고 중앙정부 도 차원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이제 오신 그 의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니만큼 그 심도 깊은 그런 답변들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원인을 말씀하실 때 꼭 나온 얘기가 그 바로 규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의 규제 현황을 보면 경기 북부 전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100%인 걸 그 보실 수 있는데요. 중첩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44.7%,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곳은 11.8%입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규제가 있고 또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규제 백화점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이제 그린벨트라든지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그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가밀 억제 권역으로 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는 기업 유치하고 공장 하나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실제로 기업인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조금 더 성장이 되고 하시면은 공장 부지나 이런 것들을 증설도 하고 할 때 그럼 또 성장 관리 권역이라는 이유로 기업 활동에 대한 온전한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기업들이 사세가 확장될 때 사업 활동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해외로 이렇게 기업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저희 경기 북부의 세수나 세입에도 결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에 파주시에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어쩌면은 이제 우리 경기 북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기업 아닐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규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오려고 해도 이 규제 때문에 좀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규제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특히 경기 북부에 있는 지방정부로 좀 이양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기 북부 내에서도 이렇게 좀 일부 이렇게 규제 완화 해소를 좀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는 게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오석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양 그리고 의정부, 연천, 양주 다 같은 규제의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없어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게 관광입니다. 제 지역구인 장흥면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규제도 있지만 그린벨트가 거의 75%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 그린벨트 안에서 그나마 가능한 체육시설, 야영장 시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규제가 심각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단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수영장 가면 땡볕에서 수영할 수 없잖아요. 그늘막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이 그늘막조차도 절대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내에 업주들 분하고 우리 경기도에 가서 담당 부서에 가서 항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경기 북부는 정말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현장의 그 소통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의원님들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뭐 창살 없는 어떤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의정부, 양주 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고양시가 이제 서울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이 고양시 전체가 지금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으로 된 거 아마 고양시밖에 없을 겁니다.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포나 다른 기업에서 고양시 올라 하더라도 네. 이게 취득세를 50% 중과하기 때문에 김포를 가거나 파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고양시는 규제가 아마 제일 센 것 같아요. 과밀 억제권역 때문에.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42.1%고 네. 또 군사보호시설이 35.2%예요. 엄청 넓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체 대기업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양주도 그렇지만 고양시도 일산 테크노밸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첨단 산업단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우리는 또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자족용지가 40만 평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가 뭐 군사보호시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지만은 이 중앙정부의 관심이 그만큼 적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 좀 북부 쪽에서는 그만큼 낙후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보지 말고 경기 북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업이 들어와서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데인데 경기 북부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좀 그 이재명 그 정부에서는 그때 그 우리 공약한 것 같이 네. 정말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도 안 하고 좀 지원 정책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흔히 이제 규제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천군. 경기 북부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는 중첩 규제라는 거죠.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중첩됐다는 거고 그 하나하나의 규제가 또 무게감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또 개별법을 했을 때 그 일관성이나 연계성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경제권이라든지 재산권의 침해를 무지받죠. 그것이 곧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연천에 좀 적용되는 중첩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게 군사 규제죠. 접경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군사 규제. 국가 안보와 국방에 때문에 희생을 요구하는 군사 규제가 가장 심하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수도권 규제인 거죠. 우리 경기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이 연천하고 가평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간심 지역이 포천하고 동두천이에요. 그 4개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인구 감소를 떠나서 지역 소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공장, 학교, 뭐 대학, 병원 그런 것들이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버린 거죠. 오히려 그런 데는 그런 거 올 수 있도록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관심 지역만큼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들고요. 이 모든 규제가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 정책상, 국가 중앙 부처에서 어떤 개별법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제 필요한 거다. 이제는 그거에 대한 국가 주도의 규제였기 때문에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상을 떠나서 뭔가 남부와의 격차를 줄이길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과도한 뭐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정부 차원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그 정책 보상안들이 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 북부가 그 중첩된 그 규제를 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의원님들께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그럼 중요한 건 그 해결책인데 두 번째 주제 토크 경기 북부 개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22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이 좁혀지지 않는 그 발전 격차를 줄이려면 기존의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퀀텀 점프 방식의 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퀀텀 점프란 물리학에서 시작된 용어인데 흔히 경제 분야나 경영 전략을 논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 새로운 혁신으로 급격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이 퀀텀 점프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24년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2024년 1월에 있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란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려는 계획이죠. 이와 함께 발표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은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 의료 등 그 삶의 질 향상과 그 생태 자원 개발로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여기 의원들께서는 그 이 첫 번째 안을 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동연 지사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정말 야심차게 출항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박이 크게 흔들리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박이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정부 협의 등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내세운 주민투표도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가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고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교통, 산업, 교육, 의료 등 가시적인 변화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과 행정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 집행, 인프라 확충, 규제 해소 등 현재 가능한 일에 집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운영 모델이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에서도 특히 이제 경기 중북부의 선취식으로 나오는
뭐 시장, 뭐 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대부분의 이제 공약집을 보면 항상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라든지 경기북도 신설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행정구획상의 이렇게 구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그 우리 경기 중북부 도민들이 그렇게 경기 북도를 이렇게 분도를 이렇게 요구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삶의 질 문제가 굉장히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공약집에 그 실생활과 지켜야 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북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북부 대개조에서 SOC 사업, 사회 기반 사업 시설에 대한 이제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과 의료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안을 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리고 아마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처음으로 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이제 공약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이전 정부의 그 주민투표 건의도 실제로 했었고요. 다만 이제 어떠한 회신도 못 받은 상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저희 그 경기도 의회에서도 우리 경기 북부 의원들께서 김동연 지사의 그런 이제 경기 북부 관련된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 이번에 발표했던 그 작년에 발표했던 이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을 뭐 초당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협력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정과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의 이제 경기 북부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 또 경기 북부가 발전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라든지 이런 표현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기 북부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희망이 됐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또 좀 이루어지기 했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는데 또 전에 이제 직전에 또 경기도지사 하셨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 북부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정에서는 그 중앙정부와의 정책 기조에 같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해서 정책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도자료나 이런 정책 방향 보면은 그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경기도가 지금 경기 북부 발전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정책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저희 도의원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경기 북부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앙정부에 이렇게 그동안 배제라고 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초당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제 초창기부터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지만은 또 더 노력하신 분이 여기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분도, 경기 북부 대개발, 경기 북부 대개조 다 연관된 건데요. 경기를 남부와 북부로 분도를 하자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제 김동연 지사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김동연 지사는 거기에 이제 단순 분도가 아니라 자치권과 특례를 줘서 특별자치도로 가자고 하는 것을 공약 사항으로 세워서 바로 임기가 시작하자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대환영을 했죠. 직접 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단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권을 주면서 각종 특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특별자치도 가자고 하니 얼마나 힘이 나고 저기 효과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왔어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그러면 특별자치도 하고 나서 비전이 뭐냐.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북부 대개발로 이어진 거고 북부 대개발이 2040년도 목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만든 게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가능할 수 있는 게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생긴 거고요. 네, 네. 그래서 1년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이 실은 우리 의회 차원이나 북부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답이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해왔어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의 약간의 무관심, 그다음에 북부 지역에서도 김포를 포함한 일부 큰 도시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추진이 약간 멈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개발 위주로 이제 방향을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북부 지역 대개발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 계획이지 그거를 실행 가능한 어떤 법정 계획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갖고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죠. 그러나 도지사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북부 지역 시군과 주민들은 한 마음은 뭐냐?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자. 그게 특별자치도든 대개발이든 그런 쪽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제 적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고양시도 좀 궁금한데요. 고양시의 입장은 어땠었습니까? 사실 경기 분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거의 도지사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면서 추진단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 조직도 만들고 그 원인은 그 남부하고 북부를 분할을 해야만이 북부의 그 낙후성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호응이 좀 있다가 그때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 여론이 많이 뒤바뀌더라고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그 의견이 그냥 하면서 정치권에 상당히 압박이 들어왔어요. 네. 사실 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이게 108만이 되다 보니까 어쩐지 그냥 편입되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분으로 따지면 고양시 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북부하고 남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분할을 해서 우리 경기 북부가 발전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정서적으로는 좀 우리 고향은 좀 주민들이 아직도 이제 좀 반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데는 일단 분도 북부특별자치도 좋지만은 대개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이게 무르익었을 때 그 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해주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경우 그 지난 대선에 정말 많이 들린 이야기였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 뜻을 같이 하셨는데요. 도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수의 공론 조사 결과 도민의 74.2%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이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새 이름 접수 누리집은 공모전을 시작한 지 그 단 일주일 만에 방문자 수 30만, 접수 2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죠. 각 의원들은 지역구를 다니면서 그 민심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민심은 어땠는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민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경기 도민들, 북부 도민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좀 혼란의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30년 이상 경기 북도 또는 분도 또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해서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획상에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거, 분리되는 거를 계속 주장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이제 대통령 정부에서는 분도,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의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북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반환 공여제에 관련해서 그 국방부의 전향적 검토를 바로 지시를 하실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 북부 도민들은 실제로 피부로 조금 더 체감하고 있어서 이게 행정구역의
그동안 30년 동안 주장했던 행정구역의 분리분도가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나 북부 발전하고 직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의 기조처럼 오히려 북부 쪽에 더 그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오히려 북부 생활 이제 그런 부분이나 발전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기대하는 부분이어서 행정구역에서 이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제 넘어오는 시기, 그래서 저는 혼란의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쪽 그리고 걱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그 권한이 무엇인지 되레 묻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과연 특별자치도가 독립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 많이 지금 대개조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 언제쯤 되냐, 그리고 빨리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는 언제쯤 오냐, 그리고 규제 때문에 뭐 땅은 있는데 개발이 안 되는데 이 개발의 속도가 좀 빨라질 거냐,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이제 쌓여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거나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고양시가 그 대도시다 보니까요. 그 시민들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권에서 서울 편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게 그 관심이 이제 증폭되는데, 자치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그래도 찬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편입이 됐을 경우에 또 지자체 세수 문제랄지 광역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관심이 많다가 지금은 그 논의 자체가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그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서입니다. 네, 연천은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크게 제가 봤을 땐 변동이 없어요. 다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잘 나가다가 22년도, 23년도까지는 핫해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일부 이제 북부 지역 시가 좀 부정적으로 동계 제 판단으로는 첫 번째는 서울 편입론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두 번째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을 했는데 선정된 그 공모명이 조금 평화누리였죠? 예, 주민들한테 동의를 좀 많이 못 받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때 또 야당 시절에 현재 또 정부 여당 이때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입장, 연천 지역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북부 지역에 낙후된 것을 개발하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관심사는 특별자치도 추진보다는 북부 지역 대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렇게 약간 여론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고,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도 열었지만 그 지난 정부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천명한 게 경기 북부 대개조 전략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전략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들어서겠다는 선언인데요. 실제로 경기도는 이 전략이 좀 더 빠른 실행을 목표로 단기 목표를 내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기북부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만큼 먼저 제가 세부 방안들을 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당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되면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과 양평, 가평, 연천 4개 시군에는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총 2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데요.
2025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그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장 경기 북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그럴 만한 내용인데요.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그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할 것을 비롯해서 파주에서 양주, 포천, 남양주를 잇는 경기 북부 1.5 순환 고속화 도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5.5만 평 규모의 글로벌 AI 클러스터가 들어서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유수의 컨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외에 기회발전 특구와 평화경제 특구를 통해 규제가 완화된 경기 북부의 미래상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언급된 내용 중에서 그 여기 나오신 그런 의원님들 지역구가 이제 대거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정책들의 타당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대개주 전략은 저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우선 방향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실행력과 체감도에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말하는 대개조 전략에는 우리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짓고 도로도 놓고 공공기관도 옮기겠다는 좋은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계획에만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원은 언제 착공할지, 그리고 공공기관은 언제 이전할지 정확한 일정과 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께서는 이번에는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불신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좋다는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 기대가 큰 만큼 기존 조직이 빠진 자리에 생기는 행정 공백이나 혼선, 그리고 실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한 검토 부족도 우려스럽습니다. 경기 북부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기업 유치 실패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가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북부는 잘못된 그 신도시 정책으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다 떠나보내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복지 지출이 너무나 지금 큽니다. 우리 고양시가 요양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우리 양주시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요양시설에 들어와 계신 분들, 시설급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가 한 해 지출되는 비용이 18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자, 이 지출이 9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잘 사는 성남시, 이천시는 네. 우리 양주시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거기는 요양시설이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100억이면 되는 요양시설 투자 금액이 성남시로 가게 되면 한 500억 이상 불어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대거 북부로 몰리게 됩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께서 의지가 있다라면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법을 개정하는 건의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요. 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출직 정치인들한테는 이 정책에 대한 점수나 평가가 사실은 좀 그 개인적인 성향은 굉장히 좀 후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해주시죠. 예, 저희는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민들께서는 조금 더 변화를 체감하고 싶으시고 또 조금 더 정책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를 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점수를 조금 박하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은 90점인데 네, 저도 70점에 놓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영조 의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경기 북부의 SOC나 이런 인프라 기반에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셨고 또 실제로 진행하시고 또 최근에는 또 카카오라는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남양주 왕숙지구에 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6천억 규모의 이렇게 유치도 하시고. 근데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 또 우연찮게 그 기회를 맞이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청에서 엄청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 또 지사님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유치하게 된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도정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좀 그 현실화 가능성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정책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대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맹점이 아마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도에서 같이 추진한다고 했지만 시군에서 지금 그런 이제 사업들에 대한 이제 평가부터 우선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무리한 사업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결국 시군이 발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대개조 프로젝트에 어떠한 사업도 못 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흐지부지 그냥 예,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해야 될 가장 큰 점이라고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석규 의원님 한 얘기에 일부 제가 좀 찬성도 하고 좀 부정적인 시각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한 60점을 주고 싶고요. 김동연 지사가 임기 끝날 때쯤 내년도 이때쯤이면 한 90점을 좀 받기를 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개조 프로젝트가 왜 나왔는지부터 좀 보야 돼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식을 23년도 9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발표했던 게 2040년도 목표로 북부 대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북부 대개발이 너무 먼 기간이고 너무 실현 불가능하고 그냥 말로의 계획이다. 그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발표한 게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거든요. 그거는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즉 26년도나 28년도까지 목표 연도를 두고 적어도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행정적 절차까지 끝내겠다라고 해서 대개조 프로젝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대개발 프로젝트 23년도에 비전 선포할 때 이런 대개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같이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1년이 늦게 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연도가 좀 적었다.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대개조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정책은 공감을 합니다. 약간 거기서 이제 아까 오 의원님하고 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프로젝트는 다 시군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다 담아준 거거든요. 즉 이 정책 계획이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준 게 아니라 시군에서 현안 문제를 좀 받아가지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엮은 거다 보니까 이 정책이 시군의 어떤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난 많이 반영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획으로서 끝날 것이냐, 그거를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재반적 여건이 됐느냐, 그것은 곧 재정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그 제도나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느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영주 의원님 얘기한 거에 100% 공감하죠. 너무 말뿐이 계획일 수도 있다. 뭔가 대개조라는 명칭을 썼을 정도는 정말 북부 지역 주민분들이 북부 시군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북부 발전에 의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연계가 해줘야지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이제 임기도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올 연말에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 북부에 의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노력을 얼마나 담느냐. 그거를 이제 지켜볼 만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재정 갖고는 부족하죠. 국가 재정과 민자 유치를 얼마나 또 많이 끌어내느냐. 그리고 경기도 의회하고 얼마만큼의 협치와 또 해당 시군의 그거를 좀 연계성 갖느냐. 이제 그런 거를 포인트로 보고 지켜봐서 1년 내에
좀 성과가 있다 하면 저는 한 내년 정도에 한 90점 정도를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명의원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시작이 발이다는 의미에서 50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주시는 예.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은 뭐 이미 계획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네네. 사실 생활 SOC나 그다음에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자나 국가 예산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KTX 파주 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향에 지금 KTX 기지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철도공단이나 그게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뭐 과연 당장 가능할거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남부 쪽에 지금 전번에 김동연 지사가 한번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광역철도 그다음에 도로 부분을 다 민자로 유치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계획은 잘 수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시군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냐.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추경에 또 감액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계획은 잘 잡았지만 실행의 속도를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네네. 우는 아이에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정책적으로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시군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민간 대기업도 찾아가고 해서 그 기반을 좀 마련한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관민이 같이 해야만 이 경기북부 대개적 프로그램은 할 수 있고 당장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 이슈 경기북부 대개발 첫 시간으로 먼저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와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첩된 규제를 넘어 혁신적인 경제 개발을 이뤄내기 위해 그간 경기도가 내놓았던 여러 전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네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북부 공약과 각 지역에 대한 세부 공약들을 집중 토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작 토론 경기도의회가 말한다 핫 이슈 경기 북부 대개발 다음 시간에 더욱 경기 북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